이곳은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그날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조용히 흘러나오는 공간입니다. 젊을 때는 참고 지나갔지만 이제는 마음에 남아버린 이야기들, 그날의 사연을 차분한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이연수는 59이었다. 도심 외곽에서 중고차 매매단지를 30년 넘게 운영해 온 사람이었다. 말수는 적었고 계산은 정확했고 하루도 가게 문을 늦게 연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다. 사무실 소파에서였다. 오후 4시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간 시간. 여자는 28살 이지은이었다. 매매단지 옆 커피숍 직원이었고 현수에게 커피를 배달하러 오면서 시작된 관계였다. 처음엔 가벼운 농담이었고 그 다음엔 손을 잡는 것이었고 그 다음엔 키스였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사무실 소파에서 옷깃을 흐트러뜨린 채 서로를 탐하고 있었다. 사장님, 부인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지은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안 들켜. 현수가 낮게 웃었다. 저 사람은 신경도 안 써. 내가 뭘 하든.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김미연은 60이었고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로 살았고 아이 둘을 키워냈다. 그리고 지금은 하루 종일 집에서 혼자였다. 남편이 어디서 무얼 하는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미연의 하루는 늘 같았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의 아침밥을 차린다. 현수는 밥을 먹으며 신문을 본다. 미연이 말을 걸면 응 또는 그래 정도로 대답한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밥을 다 먹으면 설거지도 하지 않고 현관으로 향한다. 다녀올게라는 인사도 없다. 그냥 문을 닫고 나간다. 미연은 텅 빈 식탁 앞에 혼자 남는다. 남편이 남긴 반찬 그릇들, 김치 묻은 젓가락, 쏟아진 밥알들. 그녀는 천천히 설거지를 한다. 그리고 드라마를 켠다. 점심을 먹는다. 또 드라마를 본다. 저녁을 준비한다. 하지만 남편은 저녁 시간에 오지 않는다. 밤 10시, 11시, 자정. 그제야 현관문이 열린다. 밥은? 현수가 묻는다. 데워줄까요? 미연이 묻는다. 아니, 먹고 왔어. 현수는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간다. 샤워를 하고 TV를 켜고 침대에 눕는다. 미연은 거실에서 남편이 들어간 방문을 바라본다. 방 안에서는 뉴스 소리가 들린다. 그녀는 설거지를 다시 한다. 남편이 먹지도 않은 저녁밥을 치운다. 그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2년 전부터 따로 잤다. 어느 날 밤 미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2시였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물을 마시려던 참이었다. 그때 현수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진동했다. 그는 샤워 중이었다. 미연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다. 발신자는 지은이었다. 내용의 일부가 보였다. 사장님 보고 싶어요. 내일도 올. 미연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문자가 재생됐다. 사장님 보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미연은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남편을 배웅했다. 그리고 그녀는 옷을 갈아입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매매단지에 갈 준비를 했다. 오후 2시 미연은 택시를 타고 매매단지 앞에 내렸다. 그녀는 입구에 서서 남편의 사무실을 바라봤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혼자였다. 서류를 보고 있었다. 미연은 안도했다.
하지만 그 순간 옆 건물의 커피숍 문이 열렸다. 젊은 여자가 컵 2개를 들고 나왔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긴 생머리, 짧은 치마, 높은 힐. 그녀는 현수의 사무실로 걸어갔다. 미연은 숨을 멈췄다. 여자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현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웃었다. 미연은 30년 동안 본 적 없는 남편의 미소였다. 여자가 커피를 건넸다. 현수가 받았다. 그들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다. 여자가 웃었다. 현수도 웃었다. 그리고 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자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허리에 손을 올렸다. 미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남편이 다른 여자를 껴안는 모습을 봤다. 키스하는 모습을 봤다. 소파로 함께 넘어지는 모습을 봤다. 그리고 블라인드가 내려졌다. 미연은 그 자리에 30분을 서 있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느낌만이 가슴속을 채웠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택시를 잡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드라마가 나왔다. 한 여자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고 울부짖는 장면이었다. 미연은 TV를 껐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그날 밤 현수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샤워를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미연은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남편의 방에서는 여전히 TV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다음 날 아침 미연은 평소와 다른 선택을 했다. 남편의 아침밥을 차리지 않은 것이다. 현수는 식탁 앞에 앉았다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밥은? 현수가 물었다. 저도 배고파요. 미연이 대답했다. 같이 나가서 먹을까요? 현수는 미연을 처음으로 제대로 쳐다봤다. 몇 년 만인지 모를 일이었다. 무슨 소리야? 시간 없어. 그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어제 매매단지에 갔었어요. 미연이 말했다. 현수의 손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아내를 돌아봤다. 뭐? 커피숍 직원이요. 지은이라고 하던데. 미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예쁘더라고요. 20대 후반쯤 되나요? 현수의 얼굴이 굳었다. 당신이 무슨, 당신은 언제부터 나를 보지 않았죠? 미연이 물었다. 아니, 애초에 본 적이나 있나요? 나를 김미연이라는 사람으로?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나가려는 순간 미연이 말했다. 나도 만날 거예요. 다른 남자. 현수가 멈췄다. 돌아봤다. 뭐라고? 당신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죠. 미연이 말했다. 공평하잖아요. 미쳤어? 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이 지금 무슨 소리를? 난 진심이에요. 미연이 말했다. 당신이 그 여자 만나는 동안 나도 누군가를 만날 거예요. 그리고 당신처럼 숨기지도 않을 거예요. 현수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 미연은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녀는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오후 미연은 오랜만에 외출복을 꺼냈다.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원피스였다. 10년도 더 된 옷이었지만 상태는 괜찮았다. 그녀는 옷을 입고 화장을 했다. 역시 10년 만이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괜찮았다. 60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그녀는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다. 미연은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동네 문화센터였다. 몇 달 전부터 게시판에 붙어 있던 광고가 기억났다. 중장년 사교 댄스 강습. 그녀는 문화센터 사무실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젊은 직원이 밝게 인사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교 댄스 수업 신청하려고요. 미연이 말했다. 아, 목요일 오후반 말씀이시죠? 자리 있어요. 등록하시겠어요? 네. 미연은 등록을 마치고 나왔다. 첫 수업은 이틀 뒤 목요일이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커피숍에 들렀다. 30년 만에 혼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창밖을 바라봤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다. 모두가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그녀도 이제 어딘가로 갈 것이다. 목요일이 됐다. 미연은 문화센터 댄스 교실에 들어섰다. 이미 몇 명의 수강생들이 와 있었다.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미연은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미연은 고개를 들었다. 강사가 들어오고 있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얼굴은 잘생겼다기보다는 인상이 좋았다. 그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할 박진우입니다. 사교 댄스를 20년 넘게 가르쳐 왔고요. 여러분이 즐겁게 배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우의 시선이 미연에게 멈췄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다가왔다. 처음 오셨나요? 그가 물었다. 네. 미연이 대답했다. 긴장하지 마세요. 다들 처음엔 그래요. 진우가 웃었다.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수업이 시작됐다. 기본 스텝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진우는 한 명 한 명 돌아다니며 자세를 교정해줬다. 미연의 차례가 됐을 때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팔을 올리시고요. 그가 말했다. 허리는 곧게 펴시고. 미연은 그의 손길에 온몸이 굳었다. 남편 외의 남자가 자신을 만진 건 30년 만이었다. 아니, 결혼 후 처음이었다. 긴장하셨나 봐요. 진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편하게 하세요. 춤은 즐기는 거예요. 그는 미연을 이끌며 천천히 스텝을 밟았다. 하나, 둘, 셋. 미연은 그의 리드를 따라 움직였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는 자신이 웃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30년 만에 진짜로 웃고 있었다. 잘하시네요. 진우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미연이 대답했다. 수업이 끝나고 진우는 미연에게 다가왔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네, 올게요. 기대하겠습니다. 그가 웃었다. 그 미소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미연은 집으로 돌아왔다. 현수는 아직 안 들어와 있었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자신은 오늘 아침과 달랐다.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밤 11시 현수가 들어왔다. 밥은? 그가 물었다. 없어요. 미연이 대답했다. 배고프면 시켜 드세요. 현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내를 봤다. 미연은 평소와 달리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언제 산 건지도 모를 와인이었다. 당신 오늘 뭔가 달라 보이는데. 현수가 말했다. 그래요? 미연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나도 그런 것 같아요. 어디 갔다 왔어? 당신은 내가 어디 가는지 신경 쓴 적 있나요? 미연이 현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30년 동안 한 번이라도?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미연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웃었다. 씁쓸한 웃음이었다. 다음 주 목요일이 됐다. 미연은 이번에도 댄스 수업에 갔다. 진우는 그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오늘은 왈츠를 배워볼 거예요. 그가 말했다. 파트너가 필요한 춤이죠.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진우는 미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함께 해주시겠어요? 미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진우는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들의 몸이 닿았다. 미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진우는 그녀의 허리에 손을 올렸다. 준비되셨으면 따라오세요. 음악이 흘렀다. 진우가 리드했다. 미연은 그를 따라 움직였다. 회전하고 전진하고 후퇴했다. 그들은 교실 안을 빙글빙글 돌았다. 다른 수강생들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미연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진우의 심장 소리만 들렸다. 아니, 그녀 자신의 심장 소리였다. 완벽해요. 진우가 속삭였다. 그의 입술이 미연의 귀에 가까웠다. 당신은 정말 우아하게 추시네요. 미연은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다. 예순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다. 부끄러움, 설렘, 그리고 뭔가 금지된 것에 대한 짜릿함. 수업이 끝나고 진우가 다가왔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미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들은 근처 카페에 앉았다. 진우는 아메리카노를, 미연은 카페라떼를 주문했다. 결혼하셨죠? 진우가 물었다. 네. 미연이 대답했다. 30년 됐어요. 행복하세요? 미연은 커피잔을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솔직하시네요. 진우가 웃었다. 대부분은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당신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죠. 진우가 말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진실을 말하기 쉬우니까. 미연은 그를 바라봤다. 진우도 그녀를 바라봤다. 그들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당신은요? 미연이 물었다. 결혼하셨어요? 이혼했어요. 5년 전에. 진우가 대답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더라고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지금은. 진우가 웃었다. 오히려 그 덕에 자유로워졌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그는 미연의 손을 가볍게 만졌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을. 미연은 손을 빼지 않았다. 그들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날 밤 미연은 집에 늦게 들어왔다. 현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드물게 일찍 들어온 날이었다. 어디 갔다 왔어? 현수가 물었다. 댄스 수업. 미연이 대답했다. 또? 현수의 표정이 굳었다. 매주 가냐? 네. 왜요? 당신은 매주 지은이 만나잖아요. 현수는 입을 다물었다. 미연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진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손길이 기억났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동시에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곧 생각했다. 왜 내가 죄책감을 느껴야 하지? 남편은 느끼지 않는데? 다음 주 미연과 진우는 수업 후 다시 커피를 마셨다.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그들은 점점 가까워졌다. 이야기를 나눴고 웃었고 서로를 이해했다. 그리고 어느 날 진우가 물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요? 사교 댄스 공연이 있어요. 시내 공연장에서. 함께 가실래요? 미연은 망설였다. 토요일은 남편이 집에 있는 날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갈게요.
좋아요. 진우가 환하게 웃었다. 기대할게요. 토요일이 됐다. 미연은 현수에게 말했다. 오늘 외출할 거예요. 어디? 현수가 물었다. 친구 만나요. 미연이 거짓말했다. 현수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미연은 옷을 갈아입었다. 새로 산 원피스였다. 며칠 전 백화점에서 몰래 산 것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나쁘지 않았다. 아니, 좋았다. 미연은 공연장에서 진우를 만났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멋있었다. 그들은 함께 공연을 봤다. 무대 위의 댄서들은 우아하게 춤췄다. 진우는 미연의 귀에 속삭였다. 저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정말요? 미연이 물었다. 연습하면 돼요. 함께. 진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공연이 끝나고 그들은 근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 와인도 마셨다. 대화를 나눴다. 웃었다. 그리고 어느새 밤 10시가 됐다. 집에 가셔야죠? 진우가 물었다. 그래야죠. 미연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는 일어나지 않았다. 진우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진우가 말했다.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요. 미연의 심장이 뛰었다. 그녀는 무슨 뜻인지 알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어디로 가죠? 미연이 물었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그들은 호텔로 갔다. 작은 부티크 호텔이었다. 진우가 체크인을 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걸어 612호실 문 앞에 섰다. 진우가 카드키를 찍었다. 문이 열렸다. 방 안은 아늑했다. 킹사이즈 침대가 있었고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보였다. 미연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다. 진우가 뒤에서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가 속삭였다. 미연은 돌아섰다. 진우와 마주봤다. 그리고 말했다. 후회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이미 30년을 후회하며 살았는걸요. 진우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키스했다. 미연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모든 걸 잊었다. 남편도 죄책감도 나이도 오직 이 순간만 존재했다. 그날 밤 미연은 60의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이 여자라는 걸 느꼈다. 아내가 아니라 엄마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여자. 누군가에게 욕망받고 사랑받고 원해지는 존재. 새벽 4시 미연은 호텔을 나왔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창밖으로는 동이 트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떨리고 있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설렘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수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는 아내를 기다렸던 것 같았다. 미연은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연민도 미안함도 사랑도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미연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이 사연이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말하지 못했던 마음, 여기서는 괜찮습니다. 끝까지 들으면 마음이 오래 남습니다.